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끼시나요?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할 시간이 없네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을 자주 했어요. 일과를 마치고 나면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려 했지만 피곤함에 지쳐 소파에 누워 있다가 어느새 하루가 끝나버리곤 했죠. 오늘도 제대로 한 게 없네 라는 자책이 쌓이면서 시간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의 시간에 여유를 더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롭고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드는 비법을 얻게 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타임 푸어가 될까요? 사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일과 삶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작은 시간들을 무의식적으로 낭비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을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SNS를 체크하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가고, 회의에서는 불필요한 회의나 업무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죠. 이처럼 사소한 요소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스티븐 코비의 중요성, 긴급성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할 일들을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분류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의 중요성, 긴급성 매트릭스는 업무와 일상적인 활동을 중요성과 긴급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4개의 사분면으로 구성되며 각 사분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분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분면 1에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들어갑니다. 이 사분면에는 즉시 처리해야 할 일이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촉박한 마감일이 있는 프로젝트, 급한 문제 해결,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사분면에 있는 일들을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사분면 2에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들어갑니다. 이 사분면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활동이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장기적인 목표 설정, 자기개발, 관계 구축, 건강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사분면에 있는 일들은 긴급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분면 2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시간관리의 핵심입니다. 이곳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사분면 1에 해당되는 위급한 상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사분면 3에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분면에는 즉시 처리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방해가 되는 전화나 이메일, 회의 등 외부에서 오는 요청들입니다. 이 사분면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능한 한 위임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분면 4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 사분면에는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않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TV를 시청하거나 소셜미디어에 몰두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사분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줄이는 것이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 일 목록 작성입니다. 먼저 현재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분면을 분류해 주세요. 각 항목을 중요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사분면에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마감이 임박한 보고서는 사분면 1에, 장기적인 학습 계획은 사분면 2에, 매일 받는 광고 메일은 사분면 3에, 무의미한 소셜미디어 스크롤링은 사분면 4에 해당됩니다. 사분면을 분류해 주세요. 각 항목을 중요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사분면에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마감이 임박한 보고서는 사분면 1에, 장기적인 학습 계획은 사분면 2에,
매일 받는 광고 메일은 4분면 3회, 무의미한 소셜미디어 스크롤링은 4분면 4에 해당합니다. 우선순위 설정도 중요합니다. 4분면 2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4분면의 1의 일들은 가능한 빠르게 해결하고 4분면 3과 4의 일들은 최대한 줄이거나 위임합니다. 시간 블록 설정도 중요합니다. 4분면 2의 중요한 활동들을 위해 시간 블록을 설정하여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중요성, 긴급성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단순히 시간 관리가 아닌 자기 관리를 통해 더욱 전략적으로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줄이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잠든 시간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이런 잠든 시간을 깨우기 위해서는 작은 시간 단위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음악 대신 오디오북을 듣거나 점심시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죠. 10분, 20분 단위의 작은 시간들이 모이면 하루에 몇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작은 시간 활용이 쌓이면 어느새 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적 자기인식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런 시간을 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작은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생산적인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기인식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정적 자기인식 향상 방법인데요. 감정적 자기인식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호흡이나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하고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마음 챙김은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일지도 써보세요. 하루 동안 경험한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기억하면서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일지 쓰기입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기록하면서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일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복되는 감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시간 가지기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자신이 겪은 감정을 돌아보고 그 감정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집중력 향상 방법입니다. 집중력은 주의력을 한 곳에 모아 과제나 목표에 몰입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모도로 기법입니다. 일정 시간, 보통 25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그 후에는 짧은 휴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며 주의력 분산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자연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 등의 활동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주의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도 도움을 되는데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단계를 정리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휴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집중한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 뇌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휴식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과제에 더 오래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감정적 자기인식과 집중력의 결합.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작은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순간에는 짧은 명상이나 호흡조를 통해 감정을 안정시키고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해 집중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의 작은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더 생산적인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지적 능력과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정된 작업 기업과 주의력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몰려오면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덜 중요한 일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지적 자원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의사결정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나눈 스티븐 코비의 중요성 긴급성 매트릭스가 이런 인지적 최적화를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빈곤, 정말 내 잘못일까요? 여러분도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을 잘 못 쓰는 걸까? 라며 스스로 자책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 마치 나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되죠. 저도 예전에 매일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지친 채 잠들면서 내가 시간을 잘못 쓰고 있나? 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의 구조 자체가 우리를 바쁘고 시간 빈곤을 겪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과중한 업무,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메일,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켜서 시간을 더 잘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죠. 연구에 따르면 시간 부족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대신 긍정적 심리 자원을 활용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계획하거나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비록 바쁜 사회 속에서도 더 많은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시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접근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긍정적 심리 자원을 활용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시간 관리에 적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는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바라보면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지도 작성해 보세요.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자신이 감사하는 것들을 3가지씩 기록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시간 관리에 더 큰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세요. 하루 중 작은 성취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거나 예상보다 빨리 업무를 끝냈을 때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자기 회복력 강화입니다. 자기 회복력은 스트레스나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회복력을 키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획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도 연습해 보세요. 명상, 심호흡 또는 요가와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정기적으로 연습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계획한 대로 시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기입니다. 실패나 좌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태도를 기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세요. 자기 효능감 강화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요. 높은 자기 효능감은 효과적인 시간 관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단계적 목표 설정입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마다 자신감을 키워가세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30분씩 특정 업무에 투자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강점 기반 접근법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시간 관리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관리하세요. 예를 들어 창의력이 강점이라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자기의 돌봄과 균형 유지입니다. 자기의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심리 자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수면을 취하여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하세요. 피곤할 때는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하며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도 노력하세요. 일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취미 활동에도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 심리 자원을 활용하면 더 나은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작은 변화들로 더 많은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통해 시간 빈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시간 사용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들과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팁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시간 관리 팁과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여유로운 하루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